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앞서 소속팀과 원소속팀과 연장 계약을 맺은 선수들을 쫙 정리를 해봤는데 또 간밤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선수들도 아주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로 떠났고요. 또 여러 선수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었는데 이 계약 구조와 또 제가 생각하는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는 디앤서니 멜튼입니다. 디앤서니 멜튼은 지난 시즌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멜튼, 그 다음에 밀튼, 쉐이크 밀튼, 디앤서니 멜튼, 이 두 명의 또 튼튼 형제 아닌 형제가 또 맹활약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쉐이크 밀튼은 타이리스 맥시에게 밀렸고, 디앤서니 멜튼은 부상이 많았습니다. 이 멜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뛴다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게리 페이튼 2세의 약간의 좀 공격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은 38경기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27분을 뛰면서 평균 11.1득점, 리바운드 3.7개, 어시스트 3개, 스틸이 1.6개, 필드골 성공률은 예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건강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풀 MLE, 미드레벨 익셉션으로 이 선수를 단년 계약으로 데려왔습니다. 스테픈 커리는 발이 더 느려지고 GP2는 50경기 뛰면 다행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댈러스로 떠났기 때문에 백코트에 어떤 식으로든 보강이 필요했죠. 브랜든 포젬스키, 스테픈 커리, 모제스 무디 등등이 있긴 합니다만 분명히 외부에서 자원 한 명은 데려왔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수비력이 좋은 디앤서니 멜턴이고 그 다음에 풀 MLE로 데려왔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 시즌은 부상으로 고전을 했지만 커리어 내내 놓고 봤을 때 엄청난 그런 유리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워리어스의 전력에 당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릭 존스 주니어입니다. 지난 시즌 댈러스 매버릭스의 파이널을 이끌었던 그런 주전 멤버인데 LA 클리퍼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3년에 30미를 받고 갔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은 미니멈으로 뛰었어요. 미니멈으로 뛰면서 지난 시즌 성적을 보시면 23.5분, 8.6득점, 3.3리바운드, 필드골 48.3%, 3점은 거의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슛이 약점인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은 그래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고요. 지난 시즌의 연봉이 미니멈이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23, 24 시즌 기준으로 미니멈으로 뛴 선수 가운데는 가장 가치가 빛났던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릭 존스 주니어의 이번 새로운 계약에 평균 연봉을 한 13밀에서 15밀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오버했던 것 같고요. 연평균 10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옵션 없습니다. 팀 옵션이나 플레이 옵션 없고 완전 보장이고요. 이 데릭 존스 주니어가 클리퍼스로 가면서 현지에서는 제2의 랍시티가 탄생하는 건가 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닉 바툼이 다시 왔죠. 제임스 하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올려주는 라패스를 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데릭 존스 주니어는 지난 시즌 댈러스에서 파이널까지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났어요. 공격에서도 자신감이 생겼고 수비는 원래 좋은 선수였고 이런 경험을 살려서 베테랑팀 클리퍼스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퍼스가 또 영입한 선수 닉 바툼입니다. 바툼은 원래 클리퍼스 출신이죠. 2년에 9.6밀, 10밀이 안 되는 금액인데 아마도 BA2를 쓴 것 같아요. 바이애뉴얼 익셉션을 쓴 듯 보이고요. 닉 바툼이 88년생이니까 한 3,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2년에 10밀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쓸 수 있다는 건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축복이고요. 통산 성적을 보시면 1053경기를 뛰었습니다. 얼마나 NBA에서 길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최전성기는 역시나 포틀랜드였는데 그때는 미스터 에브리띵이었고 평균 기록을 보더라도 10득점, 5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공격에서는 링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클리퍼스의 아주 훌륭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클리퍼스에서 뛴 경험도 있고 지난 시즌 60경기를 뛰면서 25.5분, 5.3득점, 4.1리바운드 전성기에 비해서 기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만 반토막 이상 났죠. 하지만 여전히 쏠쏠한 그런 팀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닉 바툼에 대해서 워리어스도 관심이 있었고 샌안토니오도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결국 바툼의 선택은 친정 클리퍼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딜런 라이트입니다. 또 하나의 수비형 선수, 약간 디앤서니 멜튼의 공격 안 되는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마이애미 히트,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던 도렐 라이트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도렐 라이트는 공격형 선수였고 슛이 좋았는데 딜런 라이트는 슛은 그렇게 안 좋고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마이애미 소속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었고요. 평균 기록 자체는 딱히 보잘것 없어요. 플레이메이킹이 잘 되는 유형도 아니고 다만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상대 가드 스타퍼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밀워키가 데려왔습니다. 또 밀워키는 말릭 비즐리가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릴라드의 수비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를 데려왔는데 1년 3.3밀입니다. 자, 존 호스트 밀워키 단장 진짜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뭐 사실 브룩 로페즈가 뭐 트레이드 된다는 루머도 있고 바비 포르티스와는 연장 계약 이야기가 없고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는 진짜 뭐 AJ 존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수를 뽑았고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존 호스트 단장이 한 12박 13일로 그냥 겨울잠을 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깨어나서 이 딜런 라이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백업으로 뛰기에는 뭐 훌륭한 선수고 금액이 1년에 3.3밀이라면 충분히 또 감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드류 유뱅스 지난 시즌까지 피닉스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유타 재즈로 갔습니다. 2년 10밀을 받고 갔고요. 지난 시즌에 건강을 유지하면서 75게임에 활약을 했습니다. 15.6분, 5.1득점, 4.3리바운드, 필드골 60.1%, 그리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4.5%. 받아먹는 득점도 오케이. 그리고 뭐 리바운드 능력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컨텐더, 우승 후보팀의 백업으로 뛰기에는 이게 좀 아쉬워요. 경기를 뭐랄까요, 좀 느끼는 그런 이 BQ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인데 유타 재즈가 덥석 물었습니다. 유타 재즈의 행보를 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데니 에인지라면, 물론 뭐 데니 에인지는 메이저리그도 지명받았고 NBA에서도 뛰었고 감독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이긴 하지만 저였다면 드류 유뱅스에게 이 돈을 주고 잡을 바에야 그냥 방출한 오메르 유루트 세븐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에는 이미 뭐 존 콜린스 있죠. 그 다음에 워커 캐슬러도 있고, 유뱅스는 좀 굳이 이 금액을 써서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약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유루트 세븐을 내보내면서까지 2년에 10밀을 주고 유뱅스를 데려온다? 어떤 행보인지 모르겠어요. 유타 재즈가 달리는 건지, 유타 재즈가 리빌딩을 하는 건지, 리툴링을 하는 건지 뭐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약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RJ 하텐슈타인,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선수인데 놀랍게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갔습니다. 물론 계속 링크가 돼 있었지만 3년 87밀, 이러면 1년 29밀짜리입니다. 물론 마지막 해가 비보장이긴 해요. 비보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2+1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기록만 보시면 75경기 25.3분, 7.8득점, 8.3리바운드, 2.5어시스트 전형적인 백업 기록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지만 자, 아주 손이 빠릅니다. 1.2스틸, 가로 수비가 되고요. 1.1블락, 세로 수비가 됩니다. 3점은 과거에 비해서 보긴 했지만 정말 경우에 따라 유사시에 3점 코너에서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로터, 티어드랍, 러너 이런 샷들을 전부 다 또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백업으로 나와서 2.5개를 기록하고, 물론 뭐 미첼 로빈슨이 다쳤을 때는 주전으로 뛰기도 했지만 또 이런 선수들이 보통 리바운드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엘보우나 하이포스트에 위치해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리바운드에 전투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난 시즌 하텐슈타인의 플레이오프의 활약상을 보시면 그냥 공격 리바운드 머신이에요. 모제스 말론의 재림이었습니다. 이런 선수를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같은 뭐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촌에 있는 팀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금액을 높여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촌에서 뛰고 싶어 하냐고. 이거는 사실 디스어드밴테이지죠. 그렇다면 돈으로 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비보장이라는 건 OKC가 저는 디자인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이덥, 제일런 윌리엄스와 챗 홈그렌의 루키 스케일 계약이 2년 남아있어요. 2년. 그러면 하텐슈타인이 3년 87밀이지만 보장이 되어 있는 건 2년이잖아요. 요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썬더가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팀 케미스트리가 박살나고 뭐 누군가가 다쳐서 들어눕고 뭐 상황이 좋지 않아. 그러면 마지막 해에 하텐슈타인을 트레이드 칩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만기 자원으로도 쓸 수 있고. 마지막 해에 비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팀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죠. 일단 2년이라는 타임라인에 맞추자. 챗 홈그렌과 제일런 윌리엄스에게 또 연장 계약을 제시해야 될 수도 있으니, 아니 제시할 거니까 2년 계약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우리가 촌동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UFA 완전히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우리 팀에 오지 않아. 그러니까 금액은 좀 더 줄게. 1년에 29밀이면 많잖아. 괜찮잖아. 그래서 지금 저런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텐슈타인이 이렇게 되면 연평균 29밀이잖아요. 그쵸? 당장 다음 시즌 때 연평균으로만 따지면 29밀을 받게 되는 건데
여태껏 NBA에서 벌어들인 돈이 22.2mm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때 하텐슈타인이 앞서 5년 동안 벌었던 금액을 한꺼번에 버는 거야. 이게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휴스턴 로켓츠에서 버림받고 클리블랜드에서 잠깐 뛸 때만 하더라도 또 클리퍼스를 거쳤지만 100% 전이맨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뛰다가 경쟁력 떨어지면 또 해외 리그 가겠구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하지만 하텐슈타인은 살아남았고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이게 인간 승리죠. 자, 그렇다면 뉴욕 닉스는 왜 잡지 못했을까요? 금액의 차이가 컸어요. 뉴욕 닉스는 얼리버드로 4년 72밀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어요. 4년 72밀이면 차이가 크잖아요. 3년 87밀과 4년 72밀이면 차이가 크죠. 그런데 말릭 몽크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에 남았고 하텐슈타인은 남지 않고 더 짧은 계약 기간 더 많은 금액을 줄 수 있는 OKC로 떠난 겁니다. 뉴욕은 최선을 다했고 하텐슈타인도 본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OKC도 본인들이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를 데려온 역사가 많지 않으니 계약 기간은 짧게 만들되 계약 금액을 높이는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통해서 저는 하텐슈타인을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자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갔습니다. 2년에 52밀. 그러니까 연평균 26밀이니까 해리스가 참 돈을 진짜 잘 받고 다닙니다. 그 전에 필라델피아가 해리스 5년에 190밀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52밀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시절만 해서 240밀 넘게 벌어들였어요. 진짜 돈복은 타고난 선수인데 그래도 토바이스 해리스는 굉장히 꾸준합니다. 성실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약해서 그렇지 이미 NBA에서 900경기 가까이를 뛰었습니다. 31.7분, 16.3득점, 6.2리바운드, 빅 포워드, 빅 윙으로서 대단히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선수예요. 3점도 36.8%, 8개 던지면 3개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도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엘 엠비드 시대에 조엘 엠비드 다음으로 많이 득점을 한 필라델피아 선수가 누구냐? 해리스예요. 그만큼 꾸준하고 다치지 않고 그리고 평균 이상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난 시즌도 활약은 좋았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늘 그렇듯이 삽질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복귀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짧게 뛴 적이 있죠. 2년 52밀에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옵션 없이 풀 보장입니다. 팀 옵션, 플레이 옵션 없고요. 그리고 샌안토니오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디트로이트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자, NBA에서 벌어들인 돈이 토비가 300밀이에요. 야, 진짜 돈복 기가 막힙니다. 돈복이 없었던 선수도 있잖아요. 널란스 노엘이라든지 드마커스 커즌스, 라존 론도 이런 선수들은 진짜 세복이 없었던 선수고 토비는 진짜 돈복이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300밀 넘게 벌어들이게 됐고 디트로이트가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고 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오버페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계약 기간이 짧습니다. 계약 기간이 짧으면 금액은 높일 수밖에 없어요. 하텐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모든 팀들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계약 기간 짧은 대신에 금액을 높였고 또 디트로이트는 언더캡 팀이라서 샐러리를 어떤 식으로든 채워야 돼요. 샐러리를 채워야 된다면 이 팀에서 뛰어본 적이 있고 유망주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구는 플레이오프에서 잘 못하지만 영건들에게 굉장히 좀 온화한 리더가 될 수 있는 토바이스 해리슨을 인간적으로 욕하거나 디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NBA에서 굿가이, 나이스가이로 통용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샐러리를 채워야 되는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2년 계약이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이슨 플럼리입니다. 메이슨 플럼리는 지난 시즌까지 클리퍼스에서 뛰었고 지난 시즌 도중에 MCL 염좌 부상을 입으면서 약 2달간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했지만 데니얼 타이즈가 들어오면서 클리퍼스에서 백업인데 백업에서도 거의 나눠서 뛰었죠. 자, 이런 플럼리가 골든스테이트 LA 레이커스의 관심을 뒤로 하고 피닉스 선즈로 이적을 했습니다. 1년 3.3밀이니까 베테랑 미니멈, 아주 부담 없는 금액이고 이 메이슨 플럼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스피드가 많이 느려졌어요. 하지만 운동 능력은 여전히 좋고 왜냐하면 제자리에서 뛰어서 백핸드 잼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링커로도 가능합니다. 메이슨 플럼리가 가장 과소평가받는 능력이 하이포스트에서 찔러주는 그런 플레이메이킹 능력이거든요. 과거처럼 드리블도 좋은 선수라 코스트 코스트에서 덩크 찍고 레이업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하지만 백업으로 뛰기에는 훌륭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닉스가 드류 유뱅스보다 더 좋은 백업 선수를 영입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한 가지는 이뤘습니다. 그리고 1년에 3.3밀이라면 저는 셀러리 캡이 터져나가는 피닉스 입장에서 아주 합당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댈러스입니다. 댈러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나지마샤를 데려왔습니다. 데릭 존스 주니어를 놓치고
그리고 나지 마샬을 또 데려온 셈이 됐는데 3년 27밀, 1년에 9밀짜리 선수니까 백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은 괜찮습니다. 자, 지난 시즌에 66경기, 19분 7.1득점, 3점은 뭐 거의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38.7%, 통산 성적보다 훨씬 높았고, 필드골 마찬가지고,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프레드 빈슨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팀을 옮겼습니다만 나지 마샬의 슈팅도 교정이 됐거든요. 예, 프레드 빈슨이 뭐 슈팅 교정한 인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론저 볼, 뭐 그다음에 브랜든 잉그램, 칩 잉글랜드 코치 이후로 프레드 빈슨만큼 슈팅을 잘 봐준 코치가 없었어요. 근데 나지 마샬은 그 어드밴티지를 잘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댈러스가 미드레벨 익셉션을 활용을 해서 나지 마샬을 잡게 됐고, 자, 이 선수가 이제 이렇게 되면 LA 레이커스 맥스 크리스티보다 1밀만 더 비싼 선수입니다. 연평균 1밀만 더 비싼 선수인데 댈러스가 굉장히 잘 잡았고, 또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라커룸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어 위에서 내 선수를 건드리는 상대가 있으면 나지 마샬은 가장 먼저 그 선수에게 달려듭니다. 엠포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댈러스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지 마샬이 마키프 모리스와 다르게, 모리스는 경기를 뛰지는 못했잖아. 실력이 안 되니까, 늙었으니까. 그런데 나지 마샬은 경기를 뛰면서 코트 안팎에서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농구 코트 위 실력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의 지배력, 카리스마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런 스미스입니다. 시카고 불스가 3년 27밀의 계약을 맺었는데 제일런 스미스는 피닉스에서 선수 생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인디애나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별다른 활약이 없었습니다. 밀렸죠. 그런데 시카고 불스가 3년 27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성적도 출전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굉장히 출전 시간 대비 활약은 좋았어요. 17.1분 뛰면서 9.9득점, 5.5 리바운드니까 뭐 상당히 견실했죠. 그리고 뭐 3점도 던질 수 있는 자원이고, 저는 시카고 불스의 일처리가 대부분은 엉망이지만 제일런 스미스를 데려온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안드레 드러먼드가 필라델피아로 떠났기 때문에 저는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완전히 뭐 플레이 스타일이나 포지션이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런 스미스는 니콜라 부세비치와도 투빅으로 설 수 있고, 또 뭐 부세비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는 또 원빅으로도 설 수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현재 셀러리 폭등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3년에 27밀 계약이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레이 탐슨입니다. 저는 이제 클레이 탐슨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또 컨텐츠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년 50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플레이 옵션이 있다라고 맨 처음에는 알려졌지만 플레이 옵션 없이 풀 개런티예요. 팀 옵션도 아니고 플레이 옵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와의 대결에서 결국 댈러스가 승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LA 레이커스는 클레이 탐슨에게 더 많은 금액의 4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자, 하지만 클레이 탐슨은 우승할 수 있는 기회는 레이커스보다 댈러스가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금 문제, 텍사스가 또 세금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승할 수 있는 찬스, 확률과 세금 때문에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행을 선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댈러스 그리고 샬럿 호네츠까지 삼각 트레이드,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적을 하게 됐고, 클레이 탐슨도 골든스테이트 쪽에 뭐 선물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샐러리가 안 잡히면서 결국 클레이 탐슨을 내보내고 또 반대급부를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실로 오랜만에 사치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다시 클레이 탐슨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난 시즌 워낙 뭐 기복이 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30분도 채 뛰지 않으면서 18득점에 뭐 리바운드 3.3개, 어시스트 리바운드 개수는 워낙 원래 구린 선수고 스틸 블락도 마찬가지인데 3점이 38.7%. 그 정도로 최악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클레이 탐슨은 본인이 본인의 에고를 이기지 못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도 클레이 탐슨과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고, 클레이 탐슨 본인도 워낙 자존심과 뭐 에고와 또 이런 것들이 세다 보니까 워리어스 협상 과정에서 이미 틀어진 거죠. 그래서 댈러스, 뭐 클리퍼스, 레이커스 등등을 노렸습니다만 클리퍼스는 자연스럽게 아웃됐고 레이커스 아니면 댈러스 싸움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 마이클 탐슨이 아직도 레이커스 라디오 해설자이고 또 LA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클레이 탐슨이 카이리 어빙, 루카 돈치치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클레이 탐슨과 카이리 어빙은 거의 동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리 어빙이 클레이 탐슨을 또 리크루팅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댈러스에서 뛰는 클레이 탐슨의 모습이 참
어색하면서도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클레이 탐슨의 댈러스 계약 과정에 대한 그런 일련의 뭐 뒷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모으고 있으니까 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이적생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